자유한국당의 내홍이 어느 정도 표면적으로는 정리가 된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단 비대위가 정식으로 출범을 하고 비대위원장이 전체 지지를 받아서 취임을 하고 어제 비대위 9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저는 이 비대위 구성을 보고 아주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을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집단이 아닙니다. 국민의 안보와 경제를 다 담당해줘야 되는, 그리고 국민의 재산과 국가의 안보를 동시에 지켜주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눈 닦고 봐도 이 나라 안보를 걱정해줘야 될 비대위원은 없습니다. 물론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지금 경제니까 경제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것, 임명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비대위 구성을 본다면 안보정책은 지금 현재 문정부가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딴지를 걸 필요도, 대안을 낼 필요도,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안보와 경제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는 분리되어 있다고, 경제는 중국 쪽, 안보는 미국 쪽 하지만 그건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11위의 세계 경제 대국으로 우리가 올라선 배경에는 분단된 국가로서 국가의 안위가 해외에서 투자하는 국가나 조직이나 단체에게 대한민국은 투자를 해도 안전하다라는 충분한 안도감을 주었기 때문에 해외 투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해외 투자는 젖줄입니다. 경제의 젖줄입니다. 내수로 먹고 사는 나라도 아니고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도 아닙니다. 물건 팔아서, 만들어 팔아서 무역을 통해 이때까지 살아온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 있어서 경제 성장은 반드시 국가가 안전하다라는 인상을 줄 때만 해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좋은 말로 종전선언을 하고 정전협정을 폐기를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가 되면 한반도 평화가 올 것 같지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를 기조로 한 경제의 문제입니다. 주한미군이 철수되면은 해외 투자의 규모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달라질 겁니다. 우리 경제 기반도 흔들릴 겁니다. 북한이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수많은 해외 기업들,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투자를 주저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경제는 근본적으로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는 것은 단순한 안보의 하나의 방패막이, 안보의 댐, 안보라는 댐의 뚝이 아닙니다. 그를 훨씬 넘어선 안보와 경제의 기반을 만들어주는 방파제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춧돌이라고 봐야 됩니다. 비대위원회, 한국당의 비대위원을 보면은 안보정당을 포기하고 경제정당으로 가자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거의 한 달 반 전부터, 거의 2달 가까이 전부터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얘기가 안보는 이제 민주당의 이슈가 되었으니 우리는 경제에 집중하자라고 경제정당으로서의 면모를 갖춰야 된다는 얘기가 간간히 흘러나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대위원장이 경제전문가가 취임이 됨으로써 이것이 경제정당으로 신분 세탁한 건 아닙니다.
그전부터 뿌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저는 2달 전부터 그건 잘못된 얘기다. 민주당이 안보라는 이슈를 가져간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이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안보에 대한 주소를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대응하고 있다. 우리가 처해진 안보 주소가 어딘지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은 말로만 주한미군 철수만 요구한다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 트럼프가 우리에게 주한미군 주둔비를 높이고 FTA를 통한 FTA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에 못지않은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것 다 경제 문제인 동시에 근본적으로 한미동맹이란 안보관계가 삐걱거리고 한미동맹이라는 이름 하에 한국이 대북정책에 대해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데 대한 하나의 분풀이다. 때문에 트럼프의 생각을 정확하게 읽지 않고는 그리고 정확하게 읽고 그에 대한 적절한 협력을 하지 않는 한 한미동맹 강화라는 것은 과거 반공을 안보 개념으로만 믿어왔던 아주 단순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미국이 원하는 걸 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다. 그걸 속속들이 제대로 반영해서 경제정책에 대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한 것에 대응을 하고 반박 논리를 제공하고 다른 정책을 내더라도 안보가 바탕으로 된 미국이 원하는 동맹체제의 기저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것과 엮여진 경제정책, 대응정책, 한미관계, 한미연합사 문제, 주한미군에 대한 대응을 내야 된다. 저는 이 방송을 대해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 구성을 보면 김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도 들어가 있고 또 평상시에 편하게 얘기를 나누고 오랫동안 알아온 지인도 들어가 있고 또 우리 소위 말하는 최저임금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변해 줄 사람도 들어가 있지만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고 한미동맹 분담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국방부가 하고 있는 터무니없는 일방적인 군축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야 되고 죄송합니다. 안보 담당하는 비대위원을 안 만들어놔도 그런 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얘기할는지 모르지만 확고하게 그 목소리를 내주는 분과나 위원이 있는 거와 얼버무려 죄송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보수정당으로 지금까지 지켜온 안보라는 이름 하에 고착된 태도를 입장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한미관계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이 지금 근본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대한민국의 안보 주소, 한미관계에 있어서의 한국의 입장, 한국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근본적인 재정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총선에도 안 나서겠다, 정치를 안 하겠다 했지만 저는 이분이 대권에 관심이 있는 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탐이 나서 대권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나라를 한번 바로 세워보겠다라는 사명의식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대권에 도전해보겠다, 이 당을 바로 만들어서 보수정당을 대표하는 목소리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보수정당을 대변하고 대표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나라를 다시 보수정당이 수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집권정당이 될 수 있도록 자기는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비대위원장을 맡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소상공인들의 문제만을, 급한 불이니까 당연히 꺼야 되지만 그 문제만 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비전이 없죠. 국가에 대한 비전을 지금 뭘 제시하고 있습니까? 소상공인 문제? 청와대의 저 강한 바람을 뚫을 수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물론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많지는 않지만 민주당과 목소리를 같이 하거나 이념을 같이 하거나 정책을 같이 하는 다른 야당들과의 숫자 합을 보면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건 법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법을 바꿀 수도 없고 자유한국당이 원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도 어렵고 민주당이 원하는 법을 저지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경제인들을 많이 경제 전문가를 갖다 놓음으로써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는 확실히 많이 열어줬습니다. 그러나 이 귀를 열어주면 안보는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경우는 안보가 기반이 되지 않는 경제는 사상누각입니다. 모래밭 위에 집을 짓는 거나 같습니다. 저는 제가 안보, 국방, 외교의 전문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를 반영을 할 수 있거나 없거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물론 그런 통로가 있으면 더 원활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설사 그런 통로가 없더라도 안보와 경제라는, 부국과 강병이라는 이 두 개의 축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사람은 대통령으로서의 재구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군주가 될 수 없습니다.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라를 성장, 발전, 국민을 안전시키고 국민의 재산을 늘리고 영토를 확보하고 영토를 지킬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비대위원장의 야심이 이 당을 보수의 그루터기로 확실히 시멘트화해서, 고치고 보수하고 시멘트화해서 견고하게 해서 나라를 통치하겠다는 길로 나가보겠다는 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다면은 이런 식으로 비대위 구성하면 안 되죠. 이 얘기는 제가 비대위를 딱 보는 순간, 아, 경제 살림만 국민들이 따라오겠구나. 안보에 대해서는 문정부가 어떻게 하든 여당이 어떻게 하든 우리는 관여하지 않겠다. 혹은 적당하게 떠밀려 박수를 쳐주겠다. 유감스럽게도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이걸 비대위를 구성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안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정치 장사를 한 지는 얼마 안 됩니다. 안보는 보수 정당의 소위 말하는 디펙토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 안보가 민주당의, 좌파 정당의 가장 강력한 정치 무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럼 지금 자유한국당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 경제를 살리는 것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자유한국당 보수정당의 트레이드마크, 그리고 우리의 기반인 안보를 견고화시키지 않으면 말로는 국민들의 고통을 들어주는, 눈물을 닦아주는 당으로 갈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국가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국가의 안보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간과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는 몇 달 전에, 한 2달 전부터 당권에 관심이 있는 모 의원이 이제 자유한국당은 안보보다 경제에 중점을 두는 당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할 때에 그 즉각 제가 한 얘기가, 경제에 중심을 두는 것은 절대적으로 맞다. 당연히 해야 된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게 없다. 트럼프가 국제적으로 저렇게 욕을 얻어먹지만 미국 사람들의 지지를, 시간이 갈수록 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건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가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필수 불가결한 거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경제가 안보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안보 체제의 튼튼한 기반 없이는 경제는 사상누각이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해외 투자 없이는 안 되는 나라,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투자 없이는 어려운 나라, 한미동맹을 통해서 해상교통로가 지켜지지 않으면 무역에 치명적인 어려움을 보는 나라, 미국이 우리가 동맹국으로서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흔들기 시작해서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면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해외 투자가 급감할 수 있는 나라, 판문점 선언을 지킨다고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완화시켜주면은 북한의 비핵화 없이 문정부가 지금 돈 갖다 주고 싶어 정신이 없는데 그거 하려고 지금 남북 경제협력 법안도 고칠 경우에 청문회 없이 안 된다라는 희한한 조항까지 붙이면서 나가는데 그것도 다 경제 문제예요.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안보 문제입니다. 서해 앞바다를 공동 의료구역으로 하자고 해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갑론을박 왜 안 되는지, 해서는 안 되는지 단 한마디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미군의 평택기지의 작전훈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단 한 사람도 분석한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재를 가하자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제재는 완화해줘야 되겠다고 외교부 장관이 밖에 가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미국의 주 UN 대사까지 나서가 얘기해도 거기에 예외 규정을 인정해 줄라다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말이 없습니다. 이게 자유한국당의 현 주소예요. 그러면 새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이런 목소리를 내줄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죠. 안보가 우리의 경제 기반이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인식시켜줄 사람이 자유한국당에 없으면은 이것은요, 내놓고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안보도선에는 문제가 없다 라는 것으로 인정해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국방부 장관이 지금 DMZ 라인에 있는 GP 철책을 지금 없애자. 얼마 전에 K9 기지 포대를 DMZ 선에서 10km 뒤로 물려가지고 짓자. 앞으로는 짓지 말자. 병사들의 숙소도 뒤로 물려가 짓자고 한데도 자유한국당 거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습니다. 당론도 없어요. 그렇게 지금 당에서 친박, 비박, 탄핵파, 복파, 복당파 찌르고 뽑고 싸우느라고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면 앞으로 나갈 길에는 이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 사사건건 검토하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상황에 따라서 협조하고
해줄 목소리들이 나와야 됩니다.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대선에 관심이 있다. 이 나라를 한번 제대로 통치해보는 기반을 이 당을 제대로 만들어서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이 비대위 구성은 절름발이 비대위입니다. 거기까지 욕심이 없다. 본인은 총선도 안 쓰고 정치 더 이상 할 생각이 없다. 보수정당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했다면 역시 이 비대위 구성은 절름발이 구성입니다. 수박에 줄 끊는다고 호박에 줄 건다고 수박 안 됩니다. 안보정당을 버리고 경제정당으로 바로 간다고 보수정당이 지금의 진보정당을 넘어서는 지지율을 끌어올 수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에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670만입니다. 지금 현재 2022년을 넘었으면 700만을 훨씬 넘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750만을 넘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도록 피와 땀을 흘려가 지켜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도 절실하지만 더 절실한 건 이 나라가 어떻게 적화가 되거나 아니면 섣불리 북한과 손을 잡고 북한이 원하는 걸 해주는 걸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비대위 내용을 보면요, 그분들 목소리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과장해서 설명했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입니다. 이 비대위의 능력에 대해서, 참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과장된 걱정을 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요. 무슨 얘기냐, 그런 걱정 안 해도 안보를 다 담당할 거라 그러면 천만다행이죠. 그런데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건 말 그대로 비상상태이기 때문에 만드는 게 비대위원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안보에 대해서는 비상상황이라고 인지를 전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을 본다면. 유감을 거듭 표명할 뿐만 아니라 희망을 걸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밸런스를 맞추도록 들어간 비대위원장이 보수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줄 수 있는 운동장을 만들도록 간절히 기원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이 출발점은 뭔가 절름발이가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꼭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